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완신 교수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관해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SNS, 유튜브라든가 이런 각종 여기에서 저작권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작권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헌법상 보장된 저작권과 또 저작권 법상 목적이나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헌법 제22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에는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같은 대륙법계에서 저작권은 크게 저작 인격권과 지적재산권으로 대별됩니다. 최근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서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서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과는 구별되는 저작권입니다. 그럼 이제 저작권법상 저작권이란 과연 그 목적은 뭐고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실제 저작권 등록을 하면서 또 유튜브에 업로드하면서 과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걸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작권 1법 1조에 보면은 그 목적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보면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창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현, 음반, 방송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실현자는 저작물을 연기, 무용,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현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현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성이나 음향을 말하죠. 음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을 말한다. 바로 음을 디지털화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6. 음반 제작자는 음반을 최초로 제작한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작사한 곡이 15곡이 실질적으로 저작권협회에 등록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보면 음악 저작권 등록, 물론 음악 저작권뿐만 아니라 저작권 등록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유튜버들도 많이 이제 하고 있고 또 음악 하는 분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행정 전문 자격사죠. 행정에 관한 행정사들이 음악 저작권 또는 미술 저작권, 사진 저작권 등록에 관해서 업무를 하는 행정사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 등록은 특히 이제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 여기에 등록을 하면은 저작물 등록 확인서, 저작물 리스트를 발급해주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안내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저작권협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작사자가 음악에 대한 작사자가 50%, 바로 아까 저작권법상의 창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사자가 50%, 작곡자가 50%, 편곡자가 20%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만약에 돼 있을 때 여러분 이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배경음악을 사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할 때 저작권이 뜹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익 창출 불가다 이런 용어도 뜰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작사했거나 작곡한 곡이 저작권이라든가 수익 창출 불가로 뜰 때는 아무런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떠도 그것은 오히려 어떤 신고를 하거나 저작권에 신고하면 오히려 더 그게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안 해도 저작권 옆에서 당연히 수익 창출로 저작권료가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건 걱정할 것이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유튜브나 어디 여러 가지 영상을 제작해서 할 때 배경음악을 넣을 때 남의 음악을 넣었을 때 저작권이라고 뜨는 경우가 있죠. 수익 창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때 뭐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작사한 노래 또는 그 저작권 침해라든가 그런 게 안 뜨는 곡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합니다. 벌써 딱 보면 나와요. 그런데 뜨는 경우는 또 가능하면 뭐 사용 안 하는 게 더 좋죠. 그러나 또 좋은 곡들, 유명한 곡들이 또 이렇게 꼭 넣고 싶을 때는 넣어서 특히 경고만 받지 않으면 그거 넣었다고 해서 어떤 경고를 받는다든가 이러면 좀 안 되죠. 그러나 그렇게 아니면은 떠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작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저작권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작권 삭제 요청을 하면 자기 저작권 그 컨텐츠 아이디를 넣어서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그 만든 도구죠. 주장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건 자기가 작사하거나 작곡한 거는 저작권료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역이나 국가별로 다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국가 지역에서는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국가 지역에서는 동영상을 차단하거나 또 이렇게 추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이건 약간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작사자나 작곡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악 저작권 옆에 등록된 자기 작품의 유튜브에 업로드 했는데 저작권이 떠도 이것은 수익 창출 사용 불가가 떠도 걱정할 것은 없다. 다시 강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음악 저작권 협회로부터 저작권료 지급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남의 작품 사용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저작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저작권 목적 보호 저작권에 관한 여러가지 실질적인 등록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등록하면서 저작권 리스트라든가 받아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실제 경험상의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남은 박완신 TV에서도 배경음악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작사한 노래 그림문학에서 작곡한 최영섭 선생이라든가 비둘기 작곡한 김규웅 선생이 작곡한 노래들이 예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 KBS 아톨 등 여러 곳에서 유명한 성악 교수들이 또 가수들이 불려나가서 제가 많이 유튜브를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오늘 귀한 말씀 여러분들께서 잘 청취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